8장의 4단계 핵심 단어 뽑아내기. 전쟁에서 성공은 전쟁의 항건율을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에 달려있다. 항건율이란 속도, 단순함, 과감함, 저지 패턴. 질은 언제나 양을 이긴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 대부분을 노동에 바치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적은 시간만 일하는데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차이는 바로 가치 창출 능력에서 비롯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가, 혹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과 노력의 기준을 양이 아닌 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핵심 정신적인 사고, 가치 정신적인 사고는 글을 읽을 때 글 속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집중한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노하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는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글 속에 있는 내용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반면에 소수의 어떤 내용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글의 모든 내용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글읽기다. 글읽기를 하면서 핵심을 얻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글읽기가 된다. 글을 읽고 나서 무엇을 읽었는지,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핵심 단어이다. 핵심 정신적인 사고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단어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도와줄 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그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 읽기의 목적이다. 글 읽기는 과정이고 수단이며 방법일 뿐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글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활용하지 못하는 지식 습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이지 못한 단편적인 지식만 산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핵심 가치. 우리 눈에는 복잡하고 모호한 것을 싫어한다. 우리 눈에는 단순 명확하게 정리되었을 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핫버튼이라고 한다. 단순함의 힘. 축구는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축구만큼 높은 공통관심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스포츠 가운데 축구가 가장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된 이유는 뭘까? 월드컵이나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발전을 선치는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다. 단순할수록 힘이 세진다. 실천하기도 성공하기도 쉽다. 마케팅을 예를 들어보자. 60년대 초 미국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전면 광고가 실렸다. 폭스바겐의 비틀이라는 자동차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때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었다. 단순할수록 오류가 적어지고 영향력은 커진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다. Just do it. BMW 드라이빙, 볼보 안전, 폭스바겐 실용성, 월마트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구글은 검색, 애플은 띵크 디프런트, GE는 1등, IBM은 솔루션, 전기승은 속도 이동, 간지 비폭력 저항, 오바마 체인지, 저치는 네버 기업, 에레통 칼라, 사명은 상상력 도전. 짧고 논스러운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내용이나 상황을 단순화하는 힘, 그것이 높은 수준의 글 읽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자신만의 필터를 가져라. 토론하거나 연설을 듣는다고 해보자. 개인마다 판단 기준, 가치관,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렇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사람들은 집단적인 사고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유행이나 트렌드가 대중의 사고를 한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집단적인 사고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만의 관점을 잃기도 한다. 자신만의 관점, 주관을 잃으면 저자의 주장을 무조건 추종하게 되고, 글을 읽을 때 메시지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한계에 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포커 서류 등 4등의 핵심 단어 뽑아내기. 자기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뽑아내고 정리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남들의 주장이나 생각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자기주도적인 사고가 없는 글 읽기는 남들이 읽고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먼저 생각해보자. 단어를 기억하는 그 문장을 기억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 기억되고 활용하기가 편한가? 당연히 단어다. 하나의 문장은 핵심 단어와 그의 부속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핵심 단어이다. 부속어들은 핵심 단어를 위한 도움에 불과하다. 글을 빨리 읽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를 뽑아내야 한다. 핵심 중심적인 사고는 글을 읽을 때도 필요하지만 읽고 나서 정리할 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3호) 범칙 활용하기. 핵심 주제, 핵심 단어 3개, 10개, 50개, 사례 설명 해설 등. 글을 쓰는 저자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의 그림을 참고로 글을 쓰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주제를 정하게 된다. 주제를 정하고 핵심 주제, 핵심 단어, 키워드, 중요 단어, 사례 설명 해설, 핵심 단어. 빠른 속도를 읽고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목적에 활용하는 글 읽기. 이것이 주제이고 핵심 단어는 속도, 핵심, 활용 3가지. 세계적 미래적 일변 토플 부의 미래, 두껍고 방대, 600페이지가 넘는다. 읽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하기 쉬운데 이 글을 아주 쉽게 하는 이 방법은 부의 미래는 다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의 정의, 부를 만드는 3가지 요소. 부의 미래를 저자가 생각하는 부의 정의부터 부라는 것은 에벤토플러는 부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부를 만드는 3가지 요소를 시간, 공간, 지식이라고 말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개인, 학교,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부의 정의와 3가지 요소를 아주 다양한 대상들에게 수많은 예시와 증거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책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면서 빨리 골라서 읽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핵심 단어는 다수의 키워드를 거느리게 된다. 핵심 단어와 직관적으로 키워드는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내용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핵심 단어, 키워드, 중요 단어. 글 읽기는 글쓰기다. 두뇌의 글쓰기다. 글쓰기. 핵심 중심 반복 읽기. 중요한 단어를 책에 표시하고 50개 가량 뽑아내요. 아래의 중요 단어들 중에서 10개의 4개의 키워드. 키워드 중에서 3개의 핵심 단어. 여기에서 빠르게 읽는 것이 바로 3단계의 스캐닝이다. 핵심 주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들을 추려내라. 스키핑, 스캐너.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글에서 핵심 단어를 뽑아내면 글의 내용을 단어 중심으로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용도 있도록 활용하기에 좋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약간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3호 법칙을 활용하라. 3호 법칙을 활용해서 핵심 단어를 뽑아내기를 해보자. 우리가 글을 보면서 일단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저자의 관점이다. 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 대해서 주제를 파악했다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펼쳐놓아도 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그림이나 도표, 마인드맵 형태로 주제별로 묶어서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3개의 원을 사용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이는 방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 비전을 확산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개념 설명 도구다. 자기결정 1등이나 2등 아니면 고쳐라, 매각해라, 아니면 폐쇄하라는 혁명적인 방침을 내세웠다. 첫 번째 원은 지혜의 핵심인 제조사업. 3개의 원에 고쳐라, 매각하라, 아니면 폐쇄해라. 서비스 기술, 핵심, 금융, 의료기기. 1등, 2등 고쳐라, 매각해라, 폐쇄해라. 하늘, 땅, 사람, 삼위일체.
믿음, 소원, 사랑, 세 가지, 세 가지 소원, 가위바위보, 삼국지 등 금은 동메달, 이외에도 삼위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무수히 많다. 핵심, 1, 2, 3. 종료 단어 찾기, 세 개의 분류, 한 개의 결론을 요약. 정보는 세 개로 정리해야 오래 기억하고 체계적인 저장과 출력이 쉬워진다. 오래 기억, 설득하기 좋은 구조, 간단 명확, 두뇌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구장을 넘어가서 5단계 질문하기. 믿기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소크라테스. 통찰력은 질문에서 나온다. 소통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심과 본질을 잡아내는 것은 그 수준에 합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차별화된 능력과 전문 지식은 질문에서 시작이 된다. 모든 인생 경험은 크거나 작거나 어떤 교훈을 준다. 질문은 교훈을 주기보다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힘을 갖게 된다. 통제력은 질문하는 사람이 갖는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주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그래서 그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이다. 단숨에 한 단계 도약하는 비결은 뭘까? 질문.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해답을 제시한다.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질문. 질문하지 않은 학습은 원인 없는 결론만 낳는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 없이 무작정 암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질문은 요령이 아니라 전략적이어야 한다. 질문이 많을수록 정보의 새로운 결론 역시 다양해진다. 비하늘적이고 삐딱하고 돌발적인 질문을 찾아내라. 질문은 통찰의 문이다. 어떻게 해야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하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 질문이 뭐죠? 결론이 뭡니까? 질문이 뭐였지? 부자의 마지막 한마디 질문이 뭐였지? 자기 자신이 한 것이었다. 나에게 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경청의 과정이 왔음을 눈치채야 한다. 질문. 그것은 바로 좋은 질문을 위함이다. 경청의 목적이 뭐냐? 경청하고 질문하고. 하나의 질문이 로마 제국을 만들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유명민과 로마 제국의 차이. 최종적인 역사 승자는 누구인가?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2배나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잠시 반짝이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여전히 인류 문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유목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물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오아시스는 생존의 유일한 끈이기 때문에 위치를 하는 것이 최고의 정보. 그러나 로마로 성경하는 정청민들의 질문은 달랐다. 그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물을 끌어올 수 있을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물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 물을 다스리는 노하우가 이들의 관심사였다. 로마 제국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 로마, 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로 만들었다. 스스로. 역사는 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렸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던 몽골은 지금도 여전히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여 물을 자신에게 끌어서 사용하는 것을 고민했던 로마는 문화와 문명을 이끄는 인류 사이의 주체가 되었다. 물은 사람, 돈, 지혜, 에너지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전제는 내가 초정자에 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자기 스스로가 중심되어서 핵심이 된다. 내가 이동할 것인가?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할 것인가? 모이게 할 것인가? 질문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신이 내린 선물이다. 질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질문이 있어야만 해답도 발견할 수가 있다. 만일 자손마다의 척합화 나라를 개방해서 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튼이 서가나무에서 서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 어떤 말씀도 질문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이웃 사람이 물었다. 지금 어디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요? 잘 모르겠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인가요? 먼저 뛰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질문도 없이 무작정 바쁘게 달려가는 이 사람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지 생각해보라. 미련나가자 조카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들은 대리석을 앞에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묻고 했다. 거기 돌 속에 갇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바깥으로 드러낼 수가 있지요. 누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현자의 대답은 너에 대해서. 질문의 혀가 사람들 대부분은 토끼와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만 하는 상황에 부닥친 거북이의 입장이다. 거북이는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토끼의 제안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경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절반 그리고 물에서 절반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가 사는 곳이 다르므로 공정한 게임인다. 그렇게 하면 거북이가 이길 가능성은 100%다. 이처럼 질문은 게임의 룰을 바꾼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왜 이런 상황에 부딪혔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해야 할 것이 하라야 말까? 질문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도 글로 종이에 쓰는 것이 좋다. 연설을 하면서는 내 안에 잠든 거기를 깨우라 나오는 말에 질문을 하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게 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성으로 강력한 도민의 역할을 유발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질문은 삶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나는 모든 인간의 진보가 새로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꿔준다. 균형 감각이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질문을 함으로써 현재와 다른 점을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편향적인 판단으로 굳어진 감정과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정반대의 관점에서 질문. 상황을 비트는 질문, 이따하게 뒤집어보는 질문. 질문의 시작과 끝. 질문은 간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 같다. 활을 쏘면서 간역과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향해서 화살을 날린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질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을 올라간다. 통념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을 올라간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가지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 원인이 뒤섞여서 발생한다.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 토요타는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적어도 5번의 다른 질문을 던진다. 토요타의 경쟁력은 이렇게 5번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오하이에서 나온다고 한다. 하이. 현상에 대해서 왜 근본적인 원인? 왜 나는 글을 정해진 시간에 아예 읽지 못할까? 왜 속도가 느릴까? 왜 당연시 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과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되다 보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위대한 구루들은 훌륭한 질문자들이었다. 통념의 의문을 제기한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나온다. 통념. 질문은 진실을 향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절대적인 권위에조차 의문을 품고 세상에 완벽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아니면 저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탈무드. 유대인들의 한 유대인 판사 앞에 판사가 물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왜 항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나요? 그러면 왜 안 되나요? 질문으로 답하는데 얼마나 통렬한가. 무엇?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너비뛰기 경기에서 미국의 딕 포스베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뛰어서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사람이 앞으로 넘는 것의 반해 그는 뒤로 넘는 일명 배면팅의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2m 벽을 넘었다. 그 후에 이 방법은 그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로우라고 명명되었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가 시도한 자세로 높이 뛰기를 한다. 질문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불가능, 불편, 분리, 불자를 과감히 떼어내 버리라. 질문의 시작과 끝, why, how,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 기본 원칙, 6하 원칙이다. 왜는 원인과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이며 결론을 이뤘을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은 왜에서 출발한다. 왜? why, how, why 위에서부터 있듯이 어떻게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왜 바쁘게 살아가는가? 왜 그를 선택했나? 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어떻게 그를 읽어야 하는가? 생각을 습관하는가?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지속해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사에 질문하라. 질문하지 않는 것은 배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why,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선택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인가?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나? 만약의 힘. 라이프는 생명공은 삶이란 뜻이다. 라이프, IF.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if. 라이프의 한가운데 if이 있다. if이란 가능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관점 통념을 깨는 질문이 바로 if이다. 만약에 갈매기 전화를 입에서 시글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를 얻었다. 아인슈타인에게 풀리지 않는 축적이 있었다. 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가? 한동안 강속 골변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if의 힘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냈다. 콜럼버스는 내가 만약에 서쪽으로 계속 항해한다면, 인공위성으로 협곡선을 미국 본토에 투하한다면 때에 따라서 if는 y보다 더 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는 질문인 y에서 길이 막힐 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이 if이다. y는 순차적인 논리를 추구하며 if는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즉 결과에서 출발하는 접근 방식이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다양한 사정 정적을 동원해서 어디로든지 날아갈 수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나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인간이 가장 마지막 자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예면의 자유. 그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가? 그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내면에 대한 선택의 질문은 통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은 내면적인 자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심리 역사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적 자유제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은 뭔가? 왜 살아남아야? 어떻게 견디야? 만약에 나에게 자유가 다시 찾아온다면